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12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떤 주된 내용은 주제는 춤 교육의 어떤 문제점, 특히 전통춤 레파토리 선정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11주차 강의의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춤 교육에 있어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움직임 교육을 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창작 교육, 그리고 춤 양식 교육, 그리고 춤의 사회 문화사적 의미와 관련된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춤 교육이라고 할 때 주로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교육이 실시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춤 교육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문제를 뽑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춤 양식 교육과 관련해서 전통 춤 레퍼토리 선정의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춤 창작 교육과 관련해서 춤의 재료, 매체, 형식, 내용, 제재, 주제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이렇게 논의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세 번째가 춤의 사회 문화사적 의미 교육에 있어서 그 예술 개념이 어떻게 변화했고, 어 그 예술 개념이 어떻게 변화했고, 예술 작품의 정의가 또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춤 교육에서 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춤 양식 교육, 특히 전통춤을 교육할 때 나서는 문제점, 특히 이런 전통춤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정해서 그 양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때 그 레퍼토리를 선정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점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춤 레퍼토리와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무용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신무용이라는 말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신무용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했을 때 이 신무용이라는 용어는 유럽이나 미국 쪽, 영미 쪽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용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20세기 초반에 발레에서 벗어난 새로운 춤들이 막 등장했어요. 이러한 새로운 춤을 영미 계통, 영국과 미국 쪽에서는 뉴댄스라고 이야기했고요. 독일 쪽에서는 노이에 탄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이에는 독일 말로 뉴 란 뜻이고요. 탄츠는 댄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노이에 탄츠,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는 뉴 댄스로 불려지던 20세기 초반에 새로운 춤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춤을 일본 사람들이 신무용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춤, 일본 사람들이 신무용이라고 번역한 이러한 춤들은 어떤 춤이었을까요? 이런 춤을 대표하는 사람이 먼저 첫 번째는 이사도아 덩컨입니다. 이 사람은 발레의 정형성을 벗어나서, 그래서 토슈즈도 벗어 던지고, 그리고 뚜띠띠라고 하는 발레의 그 옷들 있죠. 이것들도 다 벗어 던지고 맨발로 자유무용이라는 것을 표방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럽 쪽에서는 달크루즈라는 사람이 유리드믹이라고 하는 체조에 가까운 춤을 또한 춥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유운동,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인간의 움직임을 추구하는 그러한 춤들을 춥니다. 그러한 춤을 이 달크루즈는 유리드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유리드믹이라고 하는 춤을 지향하면서 달크루즈라는 사람이 새로운 춤 운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또 다른 가까운 유럽 쪽에서 독일 표현주의라고 하는 일련의 새로운 춤을 추는 그룹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독일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많이 들었던 라반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 독일 표현주의를 이끌었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노예 탄츠라고 해서 새로운 춤 운동을 이끌었고 그의 제자였던 마리 비그만이라는 인물이 압솔루트 댄스라는 이름으로 이런 새로운 춤을 선도해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무용이라는 용어를 아주 많이 쓰죠. 근데 이 신무용은 원래 20세기 세기 초반에 발레에서 발레의 정형성을 벗어난 어떤 새로운 춤을 의미하면서 영국에서는 뉴댄스, 독일 쪽에서는 노예 탄치로 불려지던 춤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춤들을 일본 사람들이 어, 자기식으로 번역한 용어가 바로 신무용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무용을 대표하는 인물, 즉 그 20세기 초반 발레에 벗어난 새로운 춤 의 대표적인 주자 하면 바로 이사도아 덩컨, 달크로즈 그리고 독일 표현주의를 대표했던 라방과 마리 비그만 이런 사람들의 춤이 소위 말하는 뉴댄스였고 노이에 탄츠였고 일본 사람식으로 번역한 용어로 이야기하면 바로 신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일본 사람들이 뉴댄스나 노이에 탄츠를 번역한 이 신무용은 20세기 초반의 현대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새로운 춤은 주로 이런 새로운 뉴댄스, 노예 탄치의 어떤 춤은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가 했을 때 자아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주력한 춤이었습니다. 즉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내용을 밖으로 표출하는 춤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용시, 마치 시가 특히 여러분들 왜 서정시 같은 건 어때요? 작가가 느끼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우리가 서정시라고 하죠. 이런 서정시에 가까운 춤, 그것을 무용시라고 하는데요. 이런 무용시적인 춤을 주로 많이 추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것을 표출하는 무용시에 가까운 춤을 그들은 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춤이 가지고 있는 의의, 뉴댄스나 노이에탄츠가 가지고 있는 의를 방정미라고 하는 이 한국인인데요. 원래는 박영인이라고 하는 한국 분인데 이분이 일제 시대 당시에 그 유럽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무용미학과 관련된 공부를 꾸준히 했고요. 해방 이후에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일본에 정착하면서 일본인으로 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박영인이에서 영인에서 박 방정미로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일본 그 무용미학을 선구한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분이 그 이런 뉴댄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뉴댄스에서 모던 댄스로 이어지는 일련의 시기, 즉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는 세계 춤 역사의 혁명기였다. 이때 당시 그 이런 세계춤 역사의 혁명기에서 이런 뉴댄스, 노이에 탄치는 발레의 정형성을 깨고 근대 예술의 주된 초점인 자아의식과 창조적 개성을 획득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뭐냐면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발레의 정형성을 깨고 인간의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운동으로서의 움직임을 하였고 두 번째는 작가 정신이 출현했다라는 겁니다. 춤에서도 작가가 자기가 나라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자기의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작가 정신의 출현이라는 겁니다. 이전까지 춤에서 이런 작가 정신의 출현의 예를 찾지 못했는데 바로 이 뉴댄스, 노이에탄츠, 신무용이라고 하는 이러한 춤이 새로운 춤이 등장과 함께 자연 자유운동의 움직임을 강조하는 춤 그리고 작가 정신이 강조되는 춤이 비로소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원래적 신무용, 뉴댄스나 노이에탄츠가 일본으로 수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신무용이란 용어를 굉장히 근대 초기에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신무용이라는 용어는 초기에 일본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 독일 쪽의 노예탄츠나 아니면 영미 쪽의 뉴댄스라는 용어를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것이 바로 신무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무용이라는 용어가 일본 초기에는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했을 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근대화가 빨리 이루어졌죠. 그래서 19 세기 중반에 국가 주도로 서양에게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합니다. 그러면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시대로 넘어가는데요. 이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새로운 경향의 춤을 통칭해서 신무용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 신무용이란 용어는 뉴댄스나 노예 탄츠를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용어인데 이 용어가 일본에서 처음에 사용될 때에는 어 그런 어떤 그 노예 탄츠나 뉴댄스를 지칭하기보다는 모든 새로운 경향의 춤, 모든 서양식의 뭐 좀 이질적인 것이 섞여 있는 모든 새로운 서양적인 충격이 이렇게 스며든 모든 새로운 경향의 춤을 모두 다 신무용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렇게 하다가 일본에서는 1900 년대로 넘어가면서 신무용 운동이라는 게 전개됩니다. 이 신무용 운동은 신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는데요. 이것을 선도했던 사람은 영문학자였던 스포츠 쇼유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신극악론이라는 글을 통해서 이 신문화 운동이 필요하고 그 한 부분으로서 신무용 운동이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뭐라고 하냐면요. 일본에서도 세계의 현대적 조류에 발맞출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예술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재래의 가부키 춤이 가지고 있던 외잡성은 가감히 제거하되 전통적인 아름다움만을 도입하여 형식과 내용이 우수하고 예술적 향기가 물씬 풍기는 새로운 일본 무용을 창조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로써 초기의 신무용, 19 세기 중반 메이지 유산 이후의 신무용은 어떤 게 신무용이었나요? 일체의 모든 새로운 경향의 춤을 신무용이라고 통칭했습니다. 근데 1900 년대 스포츠 쇼의 신문화 운동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신무용이란 전통 춤에 기반을 둔 새로운 춤, 전통 춤에 안 좋은 것은 없애고 좋은 것은 더 살려서 이런 전통 춤에 기반을 둔 새로운 춤을 신무용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10 년대, 20 년대로 점차 넘어가면서 그 일본에서는 그 신무용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구무용, 그러니까 전통 무용과는 결별하되 일본풍을 간직한 극장 무대 공연을 신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전통 무용, 옛날의 무용, 구무용에 꼭 기반을 거기에 기법적인 것을 꼭 가져오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본적인 일본 정신이나 일본풍의 간직한 일본풍을 바탕으로 한 거기에다가 극장식 무대 공연용을 신무용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풍을 기반을 두고 어 만들어진 극장식 무대 공연물을 신무용이라고 후계는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본의 신무용은 처음에는 어떻게 모든 어떤 새로운 경향의 춤을 신무용이라고 했다가 차츰 어떻게 전통춤에 기반을 둔 창작물을 신무용이라고 했고 새로운 창작물을 신무용이라고 했고 후기에 가면 꼭 전통춤의 어떤 그 테크닉적인 거나 이런 것에서 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일본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 극장식 무대 공연을 신무용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점차 자기의 어떤 바탕이 되는 토대가 되는 전통춤 내지는 일본적인 성향의 것들, 일본 정신 이런 것을 바탕을 둔 어떤 새로운 춤을 신무용으로 지칭했다는 겁니다. 자, 일단 동영상 1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동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